이강윤인 줄 아셨죠? 네, 아닙니다. 이강윤 선생님이 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대신 땜빵 나온 서영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1시간 반 동안 이강윤을 오늘 진행합니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청춘이란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을 뜻한다. 시인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1994년 3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20년이 지난 지금 14,000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의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20살 청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전화는 서울 723-5300번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자, 최현 PD. 네, 안녕하세요. 홍준표 경남지사 말썽꾸러기. 홍준표 경남지사가 이번에는 경남의 새누리당 의원들과 정면 충돌을 했다는데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네, 새누리당 소속 홍준표 경남지사와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면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홍 지사는 12일 진주시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진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균형 발정을 위해 서부권 대개발에는 혼신을 쏟는 도정에 협조는 못할 망정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다며 앞으로 서부청사 준공식을 비롯한 경남도의 행사에 진주 지역 국회의원은 초청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홍 지사는 특히 남부내륙철도 진주 대전 직선 구간을 주장하는 김재경 의원에 대해 노선을 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한다며 기획재정부는 그런 주장을 이유로 착공을 서두르지 않는 등 발을 빼려 하고 있다고 비난을 했는데요. 또한 진주의료원 재개장을 포함한 공공의료 확충을 주장하는 박대출 의원에 대해서도 폐업한 진주의료원에 서부청사를 개청하려고 추진하다 고발당한 적이 있으며 그때 너무 힘들어서 박 의원을 당분간 안 봤으면 좋겠다고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 김재경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경상남북도와 해당 지역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연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를 직접 만나 조기 착공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음에도 반영되지 못한 것은 김천 우회노선에 대한 KDI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 충분한 경제성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그 책임 의견을 달리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15명의 새누리당 경남 지역 의원들도 공동성명을 통해 홍준표 경남도지사 발언은 경남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경남도지사와 경남지역 국회의원들 간의 화합을 저해하고 경남 지역 정치권의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며 경남도민들께 걱정을 끼치는 발언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경남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히 당부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홍 지사가 타깃으로 삼은 의원은 진주 지역의 의원 2명이지만 경남의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이처럼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은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 지사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최고식 경남부지사 등 자신의 사람들을 공천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져서 양측의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대통령 나오겠다는 사람이 자기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이렇게 비토를 당하는 사람이 무슨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홍준표 지사도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최현 PD, 이번에는 아름다운 성북구 아파트 입주민들 이야기가 눈길을 끄네요. 경비직의 고용 안정을 선언했다는 이런 이야기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들려주시죠. 네, 서울 성북구는 성북구 아파트 입주자 대표연합회가 어제 오후 종암동 주민센터에서 경비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선언을 했다고 전한 바 있는데요. 이번 선언은 지난해 강남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언어폭력을 견디다 못해 목숨을 끊는 등 경비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알려지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연합회는 아파트 경비원은 남성이 은퇴한 후 노인이 돼 일할 수 있는 생애 마지막 직장으로 인식이 되고 있지만 고용 상태와 처우에 대한 전국적 실태 파악도 되어 있지 않고 집단 해고에 대한 대책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약속을 선언했습니다. 관리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 경비원 감축을 하지 않을 것, 고령 경비원을 해고하고 젊은 경비원을 채용하지 않을 것, 경비 업무에 충실하도록 힘을 쓸 것, 경비원의 정년을 연장해 고용 불안을 없앨 것, 퇴직금을 착복하기 위해 해고를 방지할 것 등이 이와 같은 선언입니다. 사실 나이 들면은 언제 자기 자신도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할지 모르는데 너무 경비원들을 배관시하고 이런 것들은 없어져야 되겠는데 성북구 아파트 입주민들이 앞장서고 있다니까 정말 아름다운 입주민들이라고 할 만하네요. 네. 자, 이번에는 일베 회원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일베 일간베스트 저장소라고 하는 극우 사이트 회원이 이 민족문제연구소에 사과를 했다는데요. 뭘 사과한 겁니까? 네, 박정희 혈서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조작이라고 주장을 했던 일베 회원이 자신의 주장이 허위 사실임을 시인하며 민족문제연구소에 사과문을 보내왔습니다. 어제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박정희의 만주 군관학교 혈서 지원을 미담으로 소개했던 만주신문 기사가 민족문제연구소가 조작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던 일베 회원이 지난 2일 허위사실 유포를 인정하고 연구소로 사과문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네티즌은 사과문을 통해 평소에 뉴스도 많이 안 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주요 이슈에서 둔감하게 직장과 가정만 오가는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왔다면서 구글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마침 민문연의 박정희 혈서 일본신문 기사가 조작이다라는 어떤 개인의 블로그를 보게 됐고 내용을 숙지하거나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진위도 확인하지 않은 채 일간베스트의 해당 블로그 글을 카피해서 게시했다고 경위를 밝혔는데요. 또 이 네티즌은 이어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혈서에 대해 18년 이상 연구했고 일본 도서관에까지 가서 당시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근거로 연구 결과로 내놓은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면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민문연의 연구 성과와 노력을 폄하하고 조작이다 주장했던 점에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네티즌은 서울 북부지검의 형사 조정 과정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일베를 탈퇴하고 역사 왜곡에 동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도 했는데요. 연구소는 지난해 8월 25일 강용석, 정미용 등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린 11명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고 연구소도 이 네티즌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만큼 이 네티즌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네티즌이 진짜로 반성하고 사과를 한 것이기를 정말로 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민형사상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 말로만 그렇게 반성하는 척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데요. 그게 인지 아닌지는 이제 두고 보면 알겠죠? 네. 자, 마지막 소식이네요. 구글이 한국에서는 동해라고 표기를 하면서 해외에서는 일본해라고 표기를 해서 눈속임 아니냐라는 그런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는데요.
네, 오늘 조선일보닷컴에 따르면 2012년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은 글로벌 버전 구글 지도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것이 논란이 되자 구글 세계 지도에 동해라는 명칭이 나오도록 개정했지만 확인 결과 그 개정됐던 명칭이 구글 한국 사이트 지도에서만 동해라고 표시될 뿐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미국 사이트를 비롯해 일본, 홍콩 등의 구글 사이트에서는 여전히 동해를 일본해라고 명기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한국에서 접속하는 사이트에만 동해라는 글자가 뜨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구글이 한국에서의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해 임시 방편으로 한국인의 눈을 속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은 한국 기업의 배너 광고 영업 등을 대행하는 사업으로 국내에서 1,000억 원가량 가까운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IT 업계 한 관계자는 구글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일단 한국 사이트만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분쟁이 있는 지역은 중립적인 지명을 표기하고 가능한 국가명을 표시하지 않는다는 구글 본사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구글이 공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일본해라는 명칭을 정식 명칭으로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구글 지도 사이트에선 동해에 대해서 일본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구글 코리아 지도상엔 동해라고 나오지만 지도 사이트에서 동해나 이스트시를 넣어 검색하면 일본의 Sea of Japan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IT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구글 사이트와 구글 코리아를 동시에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적은 것을 고려해 구글이 한국에서의 비난 여론만 피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운영한 것 같다며 눈속임으로 보일 여지가 많다고 말했고요. 이에 대해 구글 측에 해명을 요청했지만 명확한 답변은 얻지 못했다고 조선일보닷컴은 밝혔습니다. 예, 구글도 잘한 건 하나도 없지만은 독도 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던 이명박이 대통령인 나라에서 구글만 욕하기는 좀 창피한 그런 측면도 없지 않나. 우리도 반성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최현 PD와 함께하는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밴드에 전주에 오신다고 공고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대접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흔쾌히 제가 식사 준비는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세월호 유가족이 6.5kg의 십자가를 들고 안산에서 진도로, 진도에서 대전으로 가던 길. 함께 동행하기도 했고 길목마다 식사를 대접했던 따뜻한 이웃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 전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조합원 수정원 님입니다. 상황버섯 닭백숙하고요. 한우 전문점을 하시는 분이 그분께서도 불고기를 협찬해 주시고 해가지고 이제 밥이랑 해서 반찬 이렇게 싸서 제가 좀 보내드린 적이 있고요. 하루빨리 특별법이 통과가 돼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서 유가족들의 가슴 아픈 그런 부분들을 빨리 풀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만드는 아름다운 공동체 미디어 협동조합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청취자와 같이 하는 이강윤의 오늘. 자, 게시판으로 가보겠습니다. 생방송 팟빵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 올려주시면은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시간 역순으로 소개를 해드릴까요? 이게 지금 약간 좀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또 개편 중에 있다 보니까요. 조금 헷갈리는데. 자, 바람의 자유님. 출석 체크라고 그러죠? 출첵하셨습니다. 소녀님, 역시 출첵하셨네요. 감기 때문에 몸이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죽을 정도는 아닙니다. 예.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사실, 재정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상적인 방송이라면은 이강윤 평론가가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오늘부터 사흘 동안 방송을 쉬는데요. 물론 이제 개편되고 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강윤 평론가의 방송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흘 정도면은 사실은 그 땜빵 진행자를 외부에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근데 외부에서 데리고 오려면은 적절한 인물도 그렇게 마땅하지 않을 뿐더러 돈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편한 방법이 내부에서 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사실 뉴스케이를 진행하는 황진호 팀장이라든지 고우 팀장은 뭐 지금 뉴스 만드는 데만 해도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땜빵 하면은 이제 결국은 조상훈 국장하고 제가 전문으로 하게 되는데요. 뭐 이런 것들도 올해는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브루벨벳님 출첵하시면서 오늘부터 며칠간 진행이시라는 이 청기를 아셨는데요. 어떻게 아셨죠?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제가 진행합니다. 예, 뚱이파파님도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셨고요. 뭐 다들 뭐 제가 아프다고 하니까 걱정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럼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PS토크 416님은 아마 그 일간베스트 저장소의 회원이 이 반성문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고소를 피하는 궁예지책 같다. 인생은 실전이다. 라는 것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너무 무르다. 라면서 한마디 하셨네요. 블레이드문님은 수처수석의 K와이는 김무성과 유승민이다. 라면서 비선실세 문건이 이제 박더친에 박덜친에 박근혜와 더 친하다. 박근혜와 덜 친하다는 두 세력의 2라운드 대결로 확장될 것이냐. 엄정환 행정관, 이동빈 행정관 등 술자리에서 어쩌고 저쩌고 상급 부의사관, 사급 서기관 나부랭이 정도일 텐데 그 자리에서 할배 양아치 용돈벌이 가스통보다도 더 꼴보기 싫은 젊은 양아치 가스통이 있다. 이건 좀 약간 그런데 그래도 그 KY 중에서 Y에 해당한 유승민 의원은 성깔이 있어서 안봉근 비서관에게 전화를 해서 항의까지 했다고 뭐 하더라는 이런 블레이드문님의 글. 팟빵 생방송 게시판이 아니면은 절대로 볼 수 없는 아주 걸쭉지근한 그런 표현으로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좀 글러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케이 마리님은 역관광의 좋은 사례인 듯 이제 일베 어디 가서 박정희 헬스는 개소리라고 딴소리 못할 듯 오히려 이렇게 공론을 시켜줘서 박정희 헬스에 대해서 널리 알려줬다라고 써주셨습니다. 박정희 헬스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주 군관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서를 내고 그리고 일본 제국을 위해서 뭐 자기 한 몸 바치겠다는 이런 내용의 헬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만주 군관학교에 아마 합격했다. 이런 스토리일 거예요. 정확한 팩트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이제 이게 뭐 가짜다, 사기다,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그때 당시 이 만주신문의 기사까지 찾아가지고 철저하게 고정을 합니다. 말하자면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주군관학교에 들어갈 즈음에는 만주군관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그때 피지배 민족인 반도의 청년들에게는 일종의 출세줄이었어요. 말하자면 일본 제국주의자의 그 지배체제 속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그런 혈서까지 써서 보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해방이 돼가지고 자기가 대통령 하리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친일파들의 명분들이 다 그런 거죠. 나도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협조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다 변명을 합니다만은 아마도 1945년 일본이 패망하고 대한민국이 해방되리라고 예측을 했으면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일본 제국주의에 협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미래 모르죠. 그러나 그런 변명이 어떻게 통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풍찬 노숙하면서 일본 제국주의자와 싸우기 위해서 독립투쟁을 벌였던 그런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슨 말로 나는 어쩔 수 없었다 이따위 얘기를 하겠습니까? 드골이 영국으로 도망갔다가 나중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거쳐서 해방군으로 파리에 입성한 뒤에 나치에 협력했던 사람들을 그야말로 피비리는 나게 무자비하게 숙청을 합니다. 특히 언론계에 있었던 사람들은 더 처절할 만큼 청소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승만의 집권으로 인해서 오히려 친일파를 중용하는, 그래서 지금까지 친일파가 득세하는 나라가 됐다는 거, 이런 것들은 참으로 창피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게시판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마 다른 게시판에 글을 잘못 쓴 분들도 있는데요. 네. 내용을 소개를 하려니까 눈이 나빠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휴대폰을 다시 켜서 몇 가지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와이로님, 오늘 유민이 생일이네요. 유민 아빠 페북 보고 왔습니다. 메시지 보내주세요. 다른 것도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라고 하셨네요. 유민이, 그리고 유민이 아빠, 잘 아시죠? 세월호 관련해서 청와대 앞에서 단식투쟁을 했던 유민 아빠. 그 유민 아빠의 딸 유민이 생일이라고 합니다. 예. 유민 아빠를 위로하는 글들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달멈님, 박정희는 1차 지원에서 나이가 많아서 탈락하니까 충성 혈서를 써서 합격했다라고 써주셨네요. 예, 저도 기억이 좀 희미했는데, 예, 역시 게시판을 봐야 돼요. 나이가 많아서 떨어지니까 다 이렇게 충성할 거야. 헬스까지 써가지고 합격하는 거 보면은 역시 나쁜 놈들이 뭐라고 그럴까, 집요함은 더 강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호천사장님은 십상시 중에 딸랑이 한 명이 그만뒀네요. 지들끼리 싸우다가 하는데, 그 딸랑이가 음종환 청와대 행정관인 것 같습니다. 속보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 최희은 아나운서, 음종환 청와대 행정관 사표 제출했다는 소식 좀 전해주시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의원을 비선실세 국정개입 문건유출 사건의 배우로 지목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청와대 홍보수석실 음종환 선임행정관이 오늘 오후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은 행정관은 최근 자신이 했다고 보도된 발언과 관련해 본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며, 그러나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처신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오늘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곧 사표를 수리하고 행정관을 면직 처리할 예정입니다. 예, 이 음종환 행정관인가요? 이 행정관은 아마도 그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이른바 십상시 중의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음종환 행정관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죠. 특히 그때 당시 말하자면 박관천 경정이 구속되던 날 밤에 모였던 손수조, 이준석, 그리고 여기 나왔던 음종환 행정관,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청와대 행정관 몇 명하고 젊었으니까 서로 모인 모양이에요. 그 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오갔는데, 바로 음종환 행정관이,
이 비선실세 문건 파동의 배후에는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주인공입니다. 저는 이제 그 뉴스를 보고 더 놀란 거는요, 박관천의 윗선이라고 볼 수 있는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 있습니다. 그 공직기강비서관이 공천을 받기 위해서 유승민과 김무성에게 줄을 대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는 사실 정가에서는 늘상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 공천받기 위해서 줄댔다든지 이런 얘기는 나오는데요.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이야기입니다. 이준석 씨한테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너 여자하고 만난다고 하던데 어쩌고 저쩌고 라는 식으로 공갈 협박을 했다는 대목입니다. 이게 무슨 양아치도 아니고 말입니다.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물론 이제 십상시 중의 일원이니까 권력 그 동아리 안에는 들어있는 거죠. 이준석 씨는 종편 같은 데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 당내에서 그래도 젊은 피라고 하는 이준석이를 앞대놓고 마치 뒷조사를 한 것처럼 너 요즘 뭐든 젊은 여자하고 만난다며 이런 식으로 협박을 날렸다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양아치적 행태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했는데요. 결국은 사표를 수리하네요. 게시판 조금 더 쳐다보겠습니다. 게시판에 글을 많이 써주시면 다 소개해드립니다. 이 닉네임을 바로 얘기하기 어려운 분, 누구누구 사랑해라는 분은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속보 올려주셨고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님은 이강윤님을 대신해 진행하시는 제가 참 훌륭하시다라고 써주셨는데요. 아니 평교사들은 아무리 아파도 수업 변경해서 다 해야 하거든요. 교장이나 교감이 절대로 대신해 주지 않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의 정책중 교장 교감의 수업 진행 대찬성입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정말? 평교사들이 아무리 아파도 절대로 교장이나 교감이 수업을 대신해 주지 않는답니다. 예, 그러나 미래협동조합 국민라디오는요,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시간이 비면은 할 수 있는 사람이 다 합니다. 이게 지금, 네. 왜 제가 지금 헷갈리고 있느냐면은, 이 개편을 앞두고 있어가지고요. 프로그램이 약간 좀, 이게, 빠킹이 나가지고, 지금 전영관 선생님의 책 읽기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강윤을 오늘에 달아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강윤의 오늘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뚱이파파님이 검색하다가 우연하게 120판을 봤는데 박통이 욕먹고 있네요. 얼마나 개판치면 일베에서도 욕먹는지. 그 박통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일 것 같습니다. 블레이드문님은 케이블 드라마에 일리 있는 사랑이라고 있는데 세상에 일리가 등장인물 이름이랍니다. 더 반전인 것은 블레이드문님의 글입니다. 윤회, 기춘, 무성도 사람 이름이라고 써주셨네요. 예, 게시판, 왔다 갔다 한다고 국물도 없었던님 써주셨고요.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일들은 첫 번째는 세월호 진상조사고 두 번째는 사자방 국정조사다라고 써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주위를 흐리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 손 치더라도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역시 세월호 진상조사 그리고 사자방 국정조사 여기에 대한 관심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국물도 없으다님은 이런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박근혜 수첩이 문체부 과장국장 데스노트가 되고 김무성 수첩이 업무와 누명의 비망록이 된 것이 그리고 MBC PD 수첩이 갈기갈기 찢어진 것과 유관하다고 느끼는 건 지나친 경강부여일까요? 언론이 죽으니 수첩이 날뛰네요. 라고 써주셨는데요. 동감입니다. 이강윤이 오늘 지금 함께하고 있는 진행자 이름은 이강윤 선생님이 아니고 서영숙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 광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제 2015년을 맞이해서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국민라디오 대개편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국민라디오를 아끼고 그리고 애청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지만 애청자분들 중에서 여전히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조합원 애청자 여러분, 이번 개편을 계기로 국민TV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국민TV 조합원 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예, KUKMIN.TV 국민.tv 접속하시면은 바로 비조합원인 경우에는 맨 위쪽에 조합원 가입이라는 게 떠 있습니다. 클릭하면 조합원 가입 가능합니다. 예, 게시판 소식은 이 정도라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전에 민족일보 조용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저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양정대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청와대 문건 유출 배후수를 두고 지금 여권 내부의 상황이 점입가경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사실 이게 김무성 대표의 수첩에 적힌 내용,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정도로, 이게 누굴까 궁금증을 유발하는 정도, 이 정도 수준이었다면, 이제 어제 오후부터는 실제로 이게 이 김무성 대표, 이 K는 김무성 대표, Y는 유승민 의원, 이렇게, 사실 이제 이게 맞는 얘기고, 그런데 이 문건 유출의 배후를 이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다름 아닌 이 당초 정윤회 문건 파문 초반에 이 십상시 중에 한 명으로 꼽혔던 이 음종환 청와대 행정관, 지금 이제 사표 수리가 됐으니까요. 전 행정관이겠죠. 네. 이 청와대 친박 실세급 행정관이 이런 얘기를 하고 했고, 이게 결국 김무성 대표의 귀에 들어가서 김무성 대표가 수첩에 적어놨다. 이제 이런 게 확인이 되면서
이 파장이 좀 만만치 않게 이 확산되는 분위기인데요. 네. 말씀드렸던 대로 가장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원내대표의 지금 뜻을 두고 뭐 열심히 지금 선거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이들 두 사람이 사실은 원도 친박 뭐 이렇게 불렸다가 네. 지금은 두 사람 모두 지금 박근혜 대통령하고 일정한 지금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친박계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주변의 이 친박계 핵심 인사들이 이 김무성 대표하고 이 유승민 의원 이를 조금 자신들이 봤을 때는 좀 껄끄러운 상황의 사이에 있는 네.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이들 주요 정치인들이 이 청와대 문건 파문을 일으킨 배후다. 네.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뭐 마타도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퍼뜨리고 다니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 친박계와 이 비주류 사이에 이 그동안에 조금 잠잠해지는 듯했던 이 계파 갈등이 다시 한번 이 불붙는 그런 지금 상황으로 번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일이 불거지게 된 배경도 재밌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이준석 전 비대위원이 네네. 방송에 나가서 말하자면 떠들고 다니니까 그 엄종환 전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뭐 사정도 모르고 그딴 식으로 얘기하느냐 라고 해가지고 이게 불거진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됐던데 그런 내용에 좀 덧붙일 만한 내용은 없습니까? 대체로 지금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제 이 정례 문건 파문이 불거졌을 때 네. 이준석 비대위원이 그동안에 좀 뭐랄까요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좋게 얘기하면 쓴소리 네. 뭐 이 친박계 뭐 핵심들 입장에서 보면 좀 이빠른 소리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네. 이제 이준석 그 전 비대위원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음종환 행정관 전 행정관이 왜 사실관계를 제대로 모르면서 그러고 다니느냐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더 좀 지금은 이게 이제 청와대에서 음종환 행정관의 사표를 수기를 해서 네. 면책 처리를 하겠다는 건데 네. 그런데 이제 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네. 음종환 행정관은 나는 배후설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반면에 이준석 전 비대위원은 내가 분명하게 똑똑하게 들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데 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 한 행정관 정도 그리고 젊은 비대위원 정도 이 정도 사이에서 오가는 진실게임 정도 수준이면 뭐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이게 결국은 지금 집권 여당의 2인자나 마찬가지인 이 당 대표가 이 문건 파문의 배후다라는 네. 얘기 그리고 유력한 차기 원내대표 후보가 또 배후다 이런 거하고 지금 맞물린 상황이 돼버렸고 네. 마침 이들 두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 친박계 핵심들과 좀 껄끄러운 사이이고 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중첩이 되면서 네. 이 진실게임 양상이라는 게 결국 이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쨌든 이 문건 파문을 좀 일단락 짓고 좀 뭔가 이렇게 새롭게 이 국면 전환을 하려고 했었던 여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곤혹스럽고 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된 겁니다. 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정례 문건에 대해서 찌라시다 이렇게 규정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검찰 수사도 찌라시더라 네. 이렇게 했는데 뭐 60-70% 국민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판에 네. 정작 진짜 찌라시 같은 얘기는 이 박근혜 대통령 바로 옆에서 네. 이 친박 핵심이라는 사람이 그걸 만들었고 네. 그리고 그거를 박근혜 퀴즈로 한때 불렸던 사람이 전달을 했고 당대표한테 네. 그리고 당대표 수첩에 그게 적히면서 국민들한테 까발려진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청와대나 당에 정부 여당에 이 핵심적인 인사들의 뭐랄까요 수준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그런 것이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허탈하고 좀 화날 법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더 놀란 게 엄종환 행정관이 이준석 비대위원에게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방송 못 나갈 거야. 그리고 너 사귀는 여자 있다며 이런 얘기 했다는 대목은 정말 아주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이제
이준석 전 비대위원이 이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얘기인데, 예. 글쎄 그 사실관계는 어떻게 파악하기가 쉽진 않습니다만. 아니 이준석 비대위원이 미친 사람도 아닌다며야 안 한 얘기를 했다고 하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말씀드린 대로 네. 이 전반적인 우리 이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이 청와대와 이 집권 여당의 실태, 수준 이런 게 겨우 이 정도다라는 걸 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양아치 수준이라고 해도 청와대에서 그렇게 화를 벌컥 못 낼 지경까지 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만 듭니다. 근데 사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신년 기자회견 보면은 개헌이나 이 선거구제 개편론이 사실상 어려졌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개헌 문제만 해도 사실 이 작년에 이제 계속 개헌 논의가 조금씩 제기가 되고 좀 분위기가 잡히는 듯 하다가 유야무야 되고 이제 이게 불씨가 꺼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그 불씨를 확 지핀 게 바로 김무성 대표잖아요. 네. 베이징 이제 중국을 이제 방문했을 때 이 기자들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 정기국회 이후에 개헌 논의가 분물 터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자신이 선호하는 이 이원집 정부제의 표본으로 이제 오스트리아식 이원집 정부제를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뒤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곧바로 꼬리를 내렸었고 그 뒤로 이제 별 얘기가 없다가 오늘은 아예 청와대하고 코드 맞추기에 주력한 탓이겠죠. 경제 위기를 계속 강조하면서 정작 또 그렇다고 해법을 제시한 것도 아닌데 어쨌든 이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공감은 하지만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은 하지만 이 경제 위기는 이 경제 활성화는 때가 있어서 이거 놓치면 안 된다. 이걸 강조함으로 해서 결국은 개헌 논의 시작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고요. 또 선거제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헌재가 이제 인구 편차를 2대1 이하로 좁혀라. 선거구제 개편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단순히 선거구 조정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양당 독식 구조 이게 문제다. 그리고 지역주의 완화시켜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번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 또 비례대표제 확대 문제, 아니면 이게 중대 선거구들의 전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전문가들이나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이제 요구가 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행 틀을 벗어나기 어려울 거다라고 이제 사실 논의 자체를 닫아버린 것 아닙니까? 이제 집권 여당의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특히나 지금 현행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새정치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새누리당이 사실 이 영남권 의석수가 이 호남권의 2배가 넘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그런 현행 구조를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이제 드러낸 만큼 선거구 제도 자체에 개편 논의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이대로 내년 총선도 소선구제해서 양당 독식 구조로 가는 게 말이 되겠느냐라는 비판 여론이 아주 커진다면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어떻게 보면 개헌 논의 포함해서 선거구제 개편 논의, 정치권이 특히 이 집권 여당에서 뭔가 이렇게 20대 총선을 앞두고는 좀 뭔가 해볼 것처럼 하더니 이건 역시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고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김무성 대표도 답답하겠어요. 지금 올해는 선거 없다고는 하지만은 사실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내년 총선 국면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마이웨이를 외치다 보면은 아무래도 또 당은 어려움에 처하지 않겠어요? 김무성 대표가 뭔가 반전을 위해서 뭔가를 깨할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글쎄요, 그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도대체 김무성이라는 정치인이 정치인 김무성이 보면 굉장히 좀 터프해 보이고 나름 좀 자기 고집도 있어 보이고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꼼짝도 못하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실 텐데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 중이고 이런 상황이 저도 제 생각에는
뭐 상반기까지는 이런 양상의 큰 변화는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말씀하셨듯이 이제 하반기가 되면 사실상 총선 국면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 당의 운영 문제가 결국 내년 총선 공천 문제하고 연관될 거고 네. 이게 특히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네. 영남권은 물론이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청와대와의 거리두기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네. 그 요구들을 좀 자신이 받아 안는 네. 그런 모양새로 자기 목소리를 내야 좀 힘이 실리는 거지. 지금처럼 이 새누리당 내부에서 뭐 사석에서는 뭐 청와대나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비판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사실 공개적으로 지금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뭐 소장파 목소리가 나오는 게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김무성 대표가 총대를 메고 끌고 나가는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 정가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항상 뭐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정말 박근혜 대통령하고 부딪히는 단계에 오면은 꼬리를 바짝 내리는 것이 뭔가 약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 실제 뭐 이런저런 소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기업인 출신이기도 하고 네. 또 김무성 대표가 사실 이 대통령 꿈을 이 대권을 바라보면서 정치를 해왔던 뭐 그런 케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저런 좀 걸리는 문제들이 많지 않겠느냐 네. 이런 소문들은 많이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소문의 실체가 어떤 건지 네. 뭐 그거는 분명하게 뭐 확인되기는 사실 쉽지 않은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로 보면 네. 이게 뭐 그 국정원이든 아니면 국정원은 뭐 검찰이든 이 사정기관을 통한 네. 이런 관리, 여권 인사들에 대한 관리 네. 이런 것들이 좀 상시적으로 될 가능성을 제기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이 좀 쉽게 확인되기는 좀 어려운 문제죠. 그거 확인되면은 그거야말로 뉴스죠. 그렇죠. 예. 결국은 국정원이나 검찰을 통해서 여권의 인사들을 관리한다는 거는 뭐 말이 좋아서 관리지 결국은 억누른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은 실제로 의심은 갈지언정 현재로서는 특별한 증거가 드러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양경대 기자,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사람은 곧 하늘이다. 우리 사람은 모두 골고루 잘 살 천부적인 권리를 하늘로부터 받고 태어났다. 침략,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한번 정말 좋은 세상 만들어보자. 우리나라가 일본 놈한테 압박당하고 소위 한일 늑약이 맺어져가지고 나중에 나라를 다 뺏겼어요. 동학 농민들을 다 때려 죽였기 때문에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농림부 장관을 지냈던 김성훈 미디어 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의 말이었습니다. 미완으로 끝난 동학 농민운동.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민주 시민의 꿈.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연글고 있습니다. 국민점TV에 접속하셔서 조합원 가입하기를 클릭하심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좌절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오는 16일 박지만 오촌 살인 사건 관련 보도로 기소된 주진우 기자의 2심 판결이 예정돼 있는데 책을 출간하는 겸 해석하진 주 기자와의 미니 인터뷰. 이번 책은 어떤 내용이 주로 담겨 있습니까? 제가 100여 차례 검찰에 끌려다니면서 형사소송 피의자로서 형사소송에 대해서 그리고 법률에 대해서 재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사실은 힘 있고 돈 있고 그리고 변호사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일반 서민들 중에 변호사한테 가기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법률 절차도 모르고 아무런 준비 없이 가서 검찰에게 법이라는 이름으로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워서 제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이 난무하는 대란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는 법이 무엇인지, 법은 포악해지고 힘이 세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법의 범위를 넘어서 어떨 때는 악의 무리의 앞잡이가 돼서 국민을 억압하는 그런 상황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소송에 관한 실용서입니다. 내가 감옥에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사를 쓰다가 기자의 역할을 충실하다가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런 시대고요. 그래서 독가스처럼 그 공포가 스물스물합니다. 사실 지금 소송을 하고 있고 재판을 받고 있지만 절반은 징역을 사는 것 같아요. 징역살이하고 비슷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빨리 갔다 왔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걸 보면 이 공포의 시대가, 억압의 시대가 굉장히 깊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자로서는 야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네, 용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기자니까 하는 거죠. 제가 직업이 그거예요. 남이 잘못하면 고발하고 설사 권력자한테 해가 되더라도 그게 기자예요. 그래서 용기, 신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책 제목은? 주기자의 사법 활극입니다. 표지가 이제 나왔어요. 앞모습에 자신이 없어서 뒷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소송 전문 기자 주진우가 알려주는 소송에서 살아남는 법입니다. 박근혜 시대에 필요한 것 같아서 실용서로 냈는데 내는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법이 약자를 위해서, 국민의 권리를 위해서 있어야지 권력자를 위해서 권력자한테 밑보이는 사람을 잡아가는, 권력자한테 모욕을 줬다고 해서 그 집단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걸 위해서 법이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살아남는 법, 이렇게 실용서를 적었습니다. 만약에 감옥 가면 어떻게 해? 1월 16일. 뭐 가야죠. 이번 정권에서 감옥 가는 거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갔다 오는 것도 방법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합니다. 시대가 비판하는 기자는 감옥을 보내는 시대라면 가야죠. 네. 요즘 뭐 인사하고 다니세요? 네, 그렇습니다. 뭐라고 인사하세요? 그냥 제가 그동안 주변 사람들한테 되게 잘 못한 게 많아서요. 미안하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되게 미안하죠. 근데 미안하죠. 예. 게시판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아까 이분 꼭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요. 닉네임이 좋습니다. 그만해라 그네야 님이 미국에서 라이브 청취하신다면서 감기 조심하라고 해주시는데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봄봄님이 봄봄 스프링 타이거입니다. 봄봄님이 여기에 댓글 달아야 하는군요 하면서 오늘 조합원 가입했습니다. 출자금 월 이용료 전부 납입했고요. 박춘호라고 합니다. 김영민 씨가 제 이름 잘 알 겁니다. 국민TV 화이팅이라고 써주셨습니다. 봄봄님 감사드립니다. 그 뒤에 보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의 이 열렬한 환영 댓글이 눈에 띕니다. 국물도 없으다님은 열렬히 환영합니다. 어서오삼님은 파이팅, 나래 천사님은 조합원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로사님은 봄봄님 축하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렌 버핏 67초님 봄봄님 환영. 네비더님 환영합니다. 예. 봄봄님이 너무 늦은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늦은 것 아닙니다.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 더 있었는데, 엘비스33님, 내 걸 사라졌네 하시면서 2구자 정자합니다. 수고하세요. 마음속으로 매일 응원하고 있지만 댓글은 많이 못 달고 있습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케이 마리님이
이 주기자 두 번째 이야기라는 책 표지를 아마 올려주셨는데요. 꼭 사봐야겠습니다. 라고 써주셨네요. 근데 주기자 두 번째 이야기, 나는 기자다, 그래서 싸운다. 라는 아마 책의 카바를 아마 올린 것 같은데요. 제목이 주기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면은 주진우 기자 스타일은 뭔가 좀 연예인 필이 납니다. 예. 예.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연예인 필 납니다. 국물도 없수다. 닉네임이 진짜 보면은 팟빵 게시판에는 뭐 얼마든지 바꿔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눈에 띄는 닉네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국물도 없수다 님 또 써주셨고요. 내용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엘비스 33님은 배달 일을 하면서 국민라디오를 14시간 이상씩 듣고 있다. 무미건조하고 의미 없는 시간에 담비 같은 국민TV 여러분들이 자랑스럽다라고 써주셨습니다. 배달 일을 하시네요. 어제 오후에는 신촌에 있는 뭐 부대찌개집 주방장님이 오셨어요. 근데 뭐 사실 어디 부대찌개집 장사 잘 되시는 모양이죠. 주방장 하시면은 뭔가 밖에 나오기가 힘들답니다. 그래도 찾아와서 월조합회의를 연납하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디시냐고 그랬더니 신촌 해내백화점 뒤에 국민은행 건너편에 있는 신촌 부대찌개라고 그러던데 여러분들도 혹 지나가다가 부대찌개 드시고 싶으면 글로 가십시오. 그리고 아바즈라고 avaaz.org라는 그 청원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언론 탄압을 멈춰달라는 제목으로 김어준과 주진우 2심 판결을 앞두고 말하자면은 그 처벌을 하지 말아달라는 청원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10만 명이 목표라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봤을 때는 한 2만 명 됐던 것 같아요. 예, 네비더님이 그 주소를 올려주셨는데요. 여러분들도 가서 서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명 간단합니다. 자기 이메일 주소만 밝히면 됩니다. 양정대 타임이 오늘 없다는 얘기가 올라와가지고 제가 최현 PD한테 물어봤더니 뭐 양정대 타임이 딴 게 아니라 전화가 자주 끊어져서 그 전화 끊어지는 건 양정대 타임이라고 했다는데 오늘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목소리가 약간 좀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둘러 인터뷰를 마감했는데요. 여하튼 오늘은 양정대 타임 없었습니다. 자, 이강윤 오늘 인터뷰 시간입니다. 인터뷰는 일부 보수 언론들에 의해서 이른바 종북 콘서트로 지목된 토크 문화 콘서트를 기획하고 진행한 황선 희망정치연구 포럼 대표가 구속됐죠. 정말 골때리는 일입니다. 토크 문화 콘서트를 기획했던 두 사람 중에서 재미동포 아줌마는 강제 출국시키고 그리고 황선 희망정치연구 포럼 대표는 구속시키는 이런 종북의 광풍. 황선 대표와 함께 팟캐스트 라디오 반민특위를 진행했던 연극인 강현문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강현문 씨. 네, 안녕하세요. 예. 정말 그 심정이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을 것 같네요. 황선 네. 대표 구속됐는데요. 네. 그 소식을 들으신 소감 말씀해 주시죠. 진짜 마음 아프고 이런 걸 떠나서 어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허탈하다는 표현이 가장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사안을 전 처음부터 봐왔기 때문에 정말 이게 구속까지 갈 거라고는 전혀 상상치도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결과 나와서 정말 허탈하고 앞으로가 굉장히 걱정되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종북 콘서트 말도 참 잘 지어내요. 네. 그게 황선과 신은미 씨였죠. 그 네. 토크문화 콘서트 이전에 라디오 반민특위를 진행을 하셨다고 저도 뭐 라반특위 들은 적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 황선 씨와 함께 진행했던 라디오 반민특위 지금은 안 합니까? 네, 저희는 이것 때문에 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네. 제가 또 출산을 하게 되고 제가 지금 산후조리 중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저희는 이제 잠시 마무리를 했었어요. 그 전에. 네. 이게 중단 상태에서 이제 문화 콘서트를 기획해서 돌아다녔는데 그걸 가지고 결국은 종북몰이의 희생양이 된 셈이네요. 네. 그때 우리 황선 대표하고 라디오 반민특위를 진행해 보셨으니까 네. 오히려 더 잘 곁에서 지켜봐서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게 황선 대표가 그야말로 종북입니까? 진짜 궁금해요. 저는 종북이라는 말 자체가 네. 우리가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게 사실 종편에서 처음 나온 단어예요, 종북이. 네. 네, 근데 종북이라는 거를 누가 뭐 너는 뭐 종살인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네. 저는 사실 황선 씨를 만나면서 네. 뭐 북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본 적도 없고 네. 예, 뭐 기본적으로 그분이 통일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네. 통일에 대한 어떤 희망이나 이런 거 항상 얘기를 하시겠지만 네. 뭐 북에 대해서 평소에 찬양을 한다던가 네. 뭐 이상한 뭐 사상을 가졌다던가 네. 이런 거를 저는 곁에서 느껴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그 황선 씨가 구속되면서 구속 사유, 그게 뭐 이제 구속 영장 발부할 때 늘상 하는 좀 스테레오타입의 이야기이긴 한데, 네. 뭐 범죄 행위가 중대하고, 뭐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등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장 발부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 황선 대표에게 씌워진 범죄 행위, 이 범죄 행위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국가보안법상으로는 이제 7조가 네.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콘서트에서 뭐 북의 맥주가 맛있다. 네. 뭐 북이 뭐 대동강물이 깨끗하다. 이런 발언은 이제 종편을 통해서 많이 나왔던 건데 네. 이게 실제 고무 찬양과 북에 대한 동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사실은 이번에는 보수던 단체에서 황선을 고소한 거예요. 네. 근데 이 건이 아니라 16년 전, 17년 전의 사건으로 이것을 수사하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앞뒤가 맞지가 않는 사실은 뻔히 된 거예요. 아니 뭐 대동강물이 깨끗한 거야. 그쪽에서는 저기 공장이 별로 없으니까 당연히 깨끗할 거고. 아니 그런 얘기는 뭐 종편에서도 많이 했다면서요. 네. 저는 그리고 뭐 이제 최근에 종편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네? 6.15 남측본부 실천연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거는 이미 2008년도에 주요 관계자들이 다 처벌이 끝난 사건이고 2008년도에 7년이 지난 거죠. 네. 그리고 황선은 거기에 주요 관계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황선은 처벌받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뭐 일기장 같은 경우는 뭐 말할 거리가 안 되는 거고. 네. 네. 근데 그 강연 내용이 말이죠. 네. 이것도 뭐 덮어 씌운 것 같긴 한데 북한의 대남혁명 기조인 주체의 한국 사회 변혁운동론과 동일하다. 이 검찰도 보면은 좀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하튼 뭐 그렇게 규정을 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저 자체가 주체의 뭐 그게 뭔지를 잘 모르니까 그거를 그 강연을 듣고 뭐 그거와 비슷한지 아는지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네. 그 콘서트 같은 경우는 정말 정치 수준이 굉장히 낮은 수준의 콘서트였어요. 네. 그냥 뭐 초등학교 학생들이 들어도 부담이 없을 정도의. 네. 근데 거기에서 뭐 주체 뭐 어쩌고 뭐 그런 거를 뭐 검찰은 느꼈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검찰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촉각이 보통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그 콘서트를 본 사람이라면 북이 정말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콘서트는 아니었어요. 네, 그냥 아니 설사 뭐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제 가정을 들어서 얘기한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북한이 지상낙원이라고 얘기를 한다손 치더라도 그걸
만약 그렇게 얘기한다면 저 미친놈이라고 생각을 하지 고지 곧대로 믿을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워낙 이런 행사들이 없다 보니까 네. 신은미 선생님이 이제 북에도 갔다 오셨고 하니까 참 그냥 낮은 수준에서 그냥 얘기하는 자리였고 제가 처음 하는 콘서트 자리를 갔어요. 조계사 그 자리에 제가 참석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진짜로 정말 100명이 왔어요. 네. 100명이 온 콘서트가 그 다음날부터 뭐 대한민국을 막 떠들썩하게 한 그런 사건이 된 거예요. 보면은, 결국은 뭔가,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치밀하게 기획된, 과거에는 간첩을 뭐 조작해내고 만들어내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른바 종북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마저 들더라고요. 자,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인 주권 방송도 표적이 됐다는데요. 북측 체제를 찬양 고무하는 발언을 하고 그리고 출판물과 전자우편 등의 형태로 뭐 이적 표현물을 보관하는 행위도 거론됐다는데 라디오 반민특위 혹시 주권 방송에 하신 겁니까? 네. 그러면은 주권 방송이 실제로 종북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를 저는 주권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을 제가 다 아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그 주권방송 대표님한테 여쭤봤어요.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어떻게 대답했으면 좋겠냐고 했더니 일단 종북이라는 말 자체를 취소했으면 좋겠다. 질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취소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근데 뭐 사실 주제는 굉장히 비슷해요. 이런 대한 언론들이 주권방송에서 했던 것은 라디오 반민특위 역사 방송인데 그 안에 뭐 뉴라이트에 대한 것, 박정희에 대한 것, 친일 친미의 어떤 역사 그 안에서 그들은 친일 친미의 역사를 다루는 것, 박정희의 과거 행적을 다루는 것, 뭐 올바른 역사를 다루는 것 자체가 미국을 적대시하는 거다. 북을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뭐 주권방송 프로그램에서 북을 찬양하고 뭐 그랬다면 벌써 잡혀갔겠죠, 대표님이. 그렇죠.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검찰에서는. 뭐 천안함이라든지 아니면 뭐 칼기 사건이라든지 세월호 사건을 다루면 종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논리죠. 보면은 말이죠. 결국은 좀 우리 사회에 힘이 있고 이른바 반격깨나 끼는 그런 곳에서 얘기를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고 약하고 뭔가 좀 몰매를 놔도 좋다고 생각되는 그런 쪽에서 방송을 하면 종북으로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황선 씨의 그런 뭐 대동강물이 깨끗해서 참 좋다라는 것을 종북이라고 본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2004년인가 언제 그때 북한 가가지고 김정일하고 만나서 뭐 김정일을 칭찬하고 온갖 난리 부르실 다 떨지 않았습니까? 네, 뭐 멀리 대통령까지 가지 않아도 종편에서도 이미 대동강 맥주가 맛있다. 라든가 아니면 셋째까지 나면 헬기가 떠서 이제 산모를 데리고 간다. 이런 거는 황선이 첫 콘서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종편에 그 탈북 여성들이 나오는 방송국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그들이 다 얘기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걔들은 안 잡아가고. 네. 근데 그 사람들이 했을 때는 뭐 이렇게 듣고 황선이 했을 때는 심지어는 그 점잖은 패널들이 미친 여자 아니냐. 뭐 셋째를 낳는데 무슨 헬기가 뜨냐. 근데 그 얘기도 탈북자들이 그 똑같은 방송국에서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점잖은 패널이지 뭔지 하는 그런 인간들이 바로 자기 종편에서 했던 그 탈북자 여성을 미친년이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나서 얘기를 해야지. 보면은 진짜 그 잣대라는 것이요. 정말 사람 열받게 하는 잣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첫 번에 조계사에서 할 때 그 한 100명 정도 모여가지고 거기 우리 강인문 선생님이 참석을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때 그 첫 콘서트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소개 좀 해주시죠. 이 콘서트가 근데 첫 콘서트는 아니에요. 지난 2, 3년간 계속 이제 뭐 예를 들면 오인동 교수님이라고 해서 의사 선생님이신데 평양 방문하셨던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이랑 이런 식의 토크 콘서트는 계속 해왔어요. 신은미 선생님이랑도. 북한을 그렇고. 방문한 인사와의 콘서트를 했다는 얘기네요. 예. 처음 한 게 아니에요. 그때 조계사가 첫 콘서트가 아니라 네. 계속 이런 식의 콘서트는 몇 번이 있었습니다. 네. 있었고 저는 이제 처음으로 간 거고 네. 저도 이제 그런데 많이 다니지 않아서 갔는데 가서 정말 통일 전망대 수준 있잖아요. 네, 우리 통일 전망대. 한 것처럼 네. 북한에도 사람이 살아요. 네. 뭐 이런 내용이었고 끝나고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도 뭐 북한 사람들 연애를 하나요. 네. 황선 대표가 뭐 학생 대표로 방북했을 때 뭐 북한 남자 학생들이랑 썸씽이 있었던 건 없었냐. 네. 뭐 이런 식의 질문이 오고 갔던 거였고 뭐 이거는 여담으로 그래서 뒤풀이 자리에서 네, 콘서트가 끝난 뒤풀이 자리에서 오히려 시간을 뺏어 왔던 한 이제 남성분이 너무 수준 낮은 이런 통일에 대한 얘기 아니었냐. 예. 이런 비판까지 들었던 콘서트였거든요. 네. 너무나 이제 기초적인 거 아니었냐. 네. 다 아는 얘기 아니냐. 근데 실제 기획 의도 자체가 너무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금 뭐, 북에도 정말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를 알리고 싶다는 게 신은민 선생님의 좀 의견이었고, 방송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자기는 북에 가도 남한에는 뭐 이상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다. 네. 이런 얘기도 한다. 똑같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 정도의 콘서트였어요. 근데 종편에서 계속 이제 막 한 열흘 가까이 이제 떠들다 보니까 콘서트를 본 저조차도 진짜 저런 지상낙원이라는 발언을 했었나? 내가 못 들었나? 이렇게 막 헷갈리기 시작할 정도로 너무 호도에서 방송을 하니까 이 콘서트가 굉장히 문제성이 많은 것처럼 된 거죠. 차라리 그 콘서트를 녹음을 해가지고 한번 틀어줘 버렸으면 그런 생각이 먼저 드네요. 참나. 네. 틀어주진 않겠죠. 국민TV에서 원하신다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신은미 씨 또 이제 미국으로 강제 출국을 당했는데요. 당하기 전에 뭐 한겨레 신문에 인터뷰도 하고 하는 거 이제 저도 봤는데 신은미 씨에 대해서는 좀 뭐 아시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신은미 씨는 뭐 통일운동가라던가 그 전에 뭐 어떤 진보적인 뭐 어떤 액션을 하셨던 분이라던가 이런 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미국 시민권을 갖고 계신 분이죠. 예. 네. 그리고 뭐 제가 아는 한에서는 미국에서 좀 그래도 상위권, 네. 네, 뭐 미국에서 대학 교수도 하시고, 네. 좀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시고, 네. 그냥 이런 좀 중산층 주부, 네. 이신데 우연히 이제 북에 이제 여행을 하게 되시면서 네. 좀 재미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상황이.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좀 기득권에서 활동을 하셨잖아요. 통일부에서 상도 받으시고. 네. 책도 우수도서로 선정되시고. 그러니까 이 콘서트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전혀 이런 일에 뭐 연관이 있거나 이렇게 회자되거나 이렇게 될 줄 정말 모르셨을 거예요. 참. 결국은 그 종북을 만들어내야 될 박근혜 정권의 필요에 의해서 황선, 신은미 두 분이 희생을 당한 그런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질문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극우 온라인 사이트 일베라는 데가 있는데요. 그 회원의 폭발물 테러까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황선 대표가 처음에는 가해자에 대해서 선처의 뜻을 갖고 있었다. 그렇게 알려졌었는데요. 나중에 살인미수로 고소한다. 이렇게 입장을 튼 것으로 압니다. 그 사정 혹시 황선 대표에게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네. 네. 처음부터 이제 황선 씨는 그 학생에 대해서 피해자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저희도 다 같은 마음이에요. 왜냐면 그 학생을 만났을 때 그 학생은 왜 그런 테러를 했냐 그랬더니 북이 지상낙원이라는 말을 한 거에 자기 분노했다. 근데 실제 조사에서도 콘서트에서는 지상낙원이라는 말을 안 한 걸로 지금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지 않았다. 종편에서 잘못 보도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학생도 많이 수긍을 하고 그 용서를 많이 하고 싶다고 했고 방송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고소건은 사실 황선 씨가 주체는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이제 뭐 많이 다치신 분들이 있잖아요.
예, 이분들이 이제 발기를 해서 고소를 하신 건데, 네. 고소를 한 배경에는 뭐가 있었냐면, 지금 이 학생과 함께 왔던 배우 세력과 공범이 있다는, 네. 예, 이런 의심. 제보가 네. 많이 들어오고 있고, 네. 실제로 지금도 그 콘서트장에 내려가서 많이 확인을 했고, 영상 판독 같은 것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비해서 이게 너무나 수사가 빨리 종결이 되는 편이었거든요. 네. 네, 피해자 집을 압수수색을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많은 폭탄이나 심지어는 황산 1리터까지 나왔는데도 네. 이것 구매 경로나 아니면 압수수색 이런 과정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사건 축소가 많이 의심되는 상황이고 이렇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고소를 했고 황선은 거기에서 같이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 거죠. 네. 여하튼 이 황산 테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무명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처보다는 엄부를 함으로써 오히려 우리 사회에 그와 같은 것을 그런 테러가 용납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선 대표는 두 아이의 어머니이기도 하죠. 네. 자녀들이 정말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았는지 걱정되는데 혹시 들을 수 있습니까? 너무 애들만 생각하면 진짜 너무 막막하거든요. 저도 이제 애가 있지만, 그러니까 뭐 황선 자체가 어떤 만나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대단한 엄청난 막 운동가의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되게 도덕적이고 오히려 굉장히 좀 유교적 관점에서 보수적이신 그런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애들도 굉장히 공부를 막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인사도 되게 잘하고 네. 속이 깊고 학교에서도 막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잘 도와주고 이런 애들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애들이 와서 어떤 할머니한테 인사했는데 인사를 안 받는다. 네. 이런 부분에서 되게 상처받고 또 일단 엄마 어제 구속이 됐으니까 네. 당장 방학이나 이런 시기가 엄마랑 같이 할 수 없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안쓰럽고 네. 또 엄마가 이제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도 엄마를 응원해주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많이 알게 해주고 싶어요. 이 아이들이 그 황선 대표가 방북했을 때 낳은 그 아이들입니까? 네, 둘째가 아리랑 축전을 보러 갔다가 관광에서 관광. 그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네. 자꾸 원정 출산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원정 출산을 하려면 미국 가서 하지 북한 가서 원정 출산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하여튼 말씀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 애를 그렇게 선택해서 낳을 수 없어요. 아무리 제왕절개를 하더라도. 네. 그건 아주 몰상식한 거고요. 애를 안 낳아본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황선 씨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북을 가게 된 거거든요. 그 당시에. 네. 황선 씨 시어머니가 예약을 했는데 그게 누락이 되면서 한 명을 더 보내준다고 네. 미안하니까 한 명을 더 보내주겠다 했기 때문에 황선 씨가 가게 된 거예요. 임신한 상태에서 원래 갈 생각은 없었는데 한 명 더 보내준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갔다 그런 얘기죠? 네. 거기다가 아들이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며느리밖에 갈 사람이 없었고 네. 그 전에 방북 대표였으니까 당연히 공짜 티켓이 나왔으니까 너무나 가고 싶었겠죠. 네. 그래서 한양대병원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까지 하고 허락을 받아서 방북을 한 거예요. 네. 그렇게 원정 출산을 누가 하겠어요? 원정 출산 할 거면 미리 티켓을 끊어놓고. 아니, 북한에 가서 원정 출산을 한다는 그런, 그때는 사실 금강산 관광도 하고 그러던 시절 아닙니까? 네, 너무 쉽게 갔던, 대학. 저도 금강산 갔다 왔죠. 네, 대학생들의 MT로도 막 가던 시절이기 때문에. 참, 그때가 마치 한 100년 전의 일인 것 같아요. 전 다시는 안 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황선 씨의 남편, 윤기진 민권연대 대표도 종북이사라고 매도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는데요. 윤 대표가 통일 콘서트 배우다. 이런 막대먹은 기사도 나오는데, 그 진실은 뭡니까? 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두 부부가, 이런 거를 이런 콘서트를 함께 기획할 정도로 친하지 않고, 일단, 윤기진 씨 나름대로,
이제 활동을 하시고 황선 씨는 황선 씨 나름대로 활동을 하세요. 네. 너무 바쁘기 때문에 두 부부가 둘이 하는 황선 씨가 콘서트를 하면 오히려 남편한테 이번에는 꼭 와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크게 활동에 관여하지 않고요. 일단 예, 그래서 배우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고 그거는 그들의 생각이죠. 입가 콘서트 하는데 무슨 배우가 있겠어요. 아까 말한 대로 통일 전망대보다도 그 정도 수준의 그냥 얘기하는 콘서트인데 배우까지 있어야 되는 콘서트는 아니었어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반민특위를 황선 대표와 함께 진행했던 강현분 선생님 인터뷰 진행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하늘의 표정이 좋지 못했습니다. 종일 구름 많고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춥지는 않겠습니다. 겨울치고는 비교적 온화한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퇴근길인 현재도 전국 기온이 영상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2도 선에서 그치겠고 내일 아침에도 영하 2도에서 출발하며 낮에는 7도까지 오르는 평균 이상의 기온. 네, 오늘 이강윤 선생님을 대신해서 이강윤의 오늘을 진행했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